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남 지역의 고용 지표가 악화됐습니다. 자치단체들은 공공 일자리를 늘리며 일시휴직자 돕기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산업 전 분야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우와 삼성 등 국내 대형 조선업체들도 수주절벽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1,7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3일인 이번 주 목요일부터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허술한 제도에 이용자들의 안전 불감증까지 겹치면서 전동 킥보드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남 지역의 고용 지표가 악화됐습니다.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잠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일시휴직자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자치단체들은 공공 일자리를 늘리며 일시휴직자 돕기에 나섰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경남 지역의 취업자는 171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9천 명 줄었습니다. 60대 이상의 취업자는 4만 2천 명 늘어난 반면 20대는 2만 6천 명, 30대는 3만 명, 40대는 1만 명이 줄어 젊은 층이 충격파가 더 컸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대면 접촉이 많은 도소매, 음식 숙박업에서 2만 8천 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에서 4만 1천 명이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 잠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일시휴직자는 1998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이런 일시휴직자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공공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서부터 환경 정비와 행정 지원, 노인 돌봄 등 분야도 다양합니다. 이미 진주시는 310명, 김해시는 104명을 채용했고 거제시와 밀양시도 각각 1,000명과 774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취업이 힘들었는데 공공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돈을 조금 당장은 벌 수 있어서.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단기간에 끝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취업자 감소폭도 더 커질 수 있어서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경상남도가 1,7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3일인 이번 주 목요일부터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0만 원에서부터 4인 이상 가구 최대 50만 원까지며 선불카드 형태인 경남사랑카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3월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납부한 가구며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자들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며 우편물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관할 주민센터로 가면 경남사랑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산업 전 분야로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조선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우와 삼성 등 국내 대형 조선업체들도 수주절벽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수주한 선박은 원유를 운반하는 셔틀탱커 3척입니다. 수주액도 3억 불, 우리 돈 3,600억 원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LNG 선박 7척을 13억 불, 1조 5천억 원에 수주한 것과 비교하면 40% 수준입니다. 대우조선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주액 3억 불, 셔틀탱커 2척이 전부입니다. 코로나19 탓에 국내 대형 조선업체가 수주절벽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고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는 급락하고 있고 해상 물동량 감소로 LNG선을 비롯한 신조 발주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수주 선박의 질도 문제입니다. 국제해사기구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차세대 고부가치 선박인 LNG 선박 수주가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선 단 한 척의 LNG선도 수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 배의 이동할 수 있는 상품이 없다는 거고 상품이 없으니까 결국은 수주량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9월까지는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조선업 특성상 피해 체감까지 1년 정도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초 수주 절벽이
내년에 국내 조선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지난 10일 부산에서 한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허술한 제도에 이용자들의 안전 불감증까지 겹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 앞에 멈춰서 있습니다. 잠시 뒤 보행 신호로 바뀌기 전인데도 갑자기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달려오던 차에 치인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지난 2018년까지 2년 동안 전국에서 일어난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289건, 사망사고도 8건에 달합니다. 실제 거리로 나가보니 아슬아슬 인도를 질주하는가 하면 차선을 넘나들며 고개주행하기도 합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건 다반사.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생각을 안 해봤어요. 굳이 헬멧을 써야 된다는. 고지에 나오지 않나요? 거기 나와요? 아, 모르셨어요? 네.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혹시? 몰랐는데요. 전동 킥보드 대여업이 활성화돼 있지만 면허를 확인하거나 안전모를 빌려주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대여업체도 앱을 받아 가입만 하면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 앱을 설치했는데요. 본인 인증을 하고 결제할 카드만 등록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간단히 이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대여업이 신고나 등록이 필요 없는 자유업이다 보니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겁니다. 그런 업체에서도 조금 그런 안전 그런 걸 자기들이 조금 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겠지만 그 안전을 생각하면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이제 우리 이용객들이 헬멧을 쓰고 안전모를 쓰고 이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해야 되는데요. 사실 지금 법적인 제도 부분이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허술한 규제, 안전 불감증까지 겹쳐 관련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한 남성이 중학생들에게 담배를 주겠다고 꼬드기는 수법으로 휴대폰 개인정보를 모았습니다. 이 정보는 특정 업체의 광고 발송 번호에 도용됐는데 피해 학생들은 수백 통의 욕설 문자를 받아야 했습니다. 보도에 김문희 기자입니다. 중학생 A군은 지난 6일 친구 B로부터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는 페이스북 문자를 받았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자마자 한 그룹 채팅방에 강제로 초대됐습니다. 이 방에는 중학생 5명과 한 성인 남성이 있었는데 이 남성은 학생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통신사 등 개인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욕하고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뭔가 안 하면은 제가 무슨 압박이나 받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뭐 안 줄 수 없게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이 남성은 SNS로 중학생들에게 접근해 친구 15명을 모아오면 담배 한 갑을 주겠다고 꼬셨습니다. B군은 별 의심 없이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친구들을 채팅방에 초대한 겁니다. 얼떨결에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불과 1시간 뒤 A군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수백 통의 욕설 문자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로 특정 업체의 광고 문자가 대량 발송됐고 이에 대한 항의 문자가 온 겁니다. A군은 참다 못해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습니다. 돈에서 해방 이런 이상한 멘트들 막 삶을 즐겨보세요 뭐 이런 멘트가 날아가고. 채팅방에 있던 다른 학생들도 같은 일을 겪자 해당 학교는 조사에 나섰습니다. 학교 측이 조사한 결과 피해자는 이 학교 학생뿐만이 아니고 채팅방도 여러 개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군과 같이 담배를 준다는 꿰매에 빠져 친구들을 그룹 채팅방에 초대한 중학생들이 더 있었습니다. 이 학교 학생만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경찰은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정보를 요구하는 과정에 협박 등 강압은 없었는지, 금전적인 피해는 없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휴일에 내리던 비가 그치고 약간의 서늘함이 감돕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 10도 안팎에서 시작하겠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7도가량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0도, 진주 8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진주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초속 8에서 13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야외에 설치된 천막이나 간판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입니다. 경남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년과 비슷한 날씨를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0도, 양산 11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1도, 함안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8도, 산청 7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8도, 합천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이 점차 떨어져 모레 아침에는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 증가세가 주춤한 가운데 경남에서도 주말 사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경남의 누적 확진 환자는 112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3명이 퇴원했고 29명은 도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제로페이 프로모션을 시행합니다. 먼저 소비자들에게는 경남사랑 상품권 등 제로페이 상품권을 10% 할인해 판매하고 결제 금액의 5%를 월 최대 5만 원까지 환급해 줍니다. 또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오는 9월 30일까지 제로페이와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결제된 매출액의 2에서 5%를 지원합니다. 어제 오후 1시 20분쯤 통영시 한산면의 등가도 인근 해상에서 선상 낚시를 하던 5.39톤급 낚싯배가 암초에 걸려 좌초됐습니다. 통영해경은 선박에 타고 있던 선장과 낚시객 등 승선원 7명을 모두 구조했으며 모두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상남도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상가에 착한 표식을 부착하며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도는 착한 임대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임대료 인하를 받는 임차인 경영점포에 각각 착한 나눔 상가, 착한 상생가게라는 표식을 부착해 동참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현재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도내 건물주는 727명으로 임차인 3,850여 명이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통영시가 통영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영시의 조례안을 보면 지원 대상은 정부 지원안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30%로 통영시 전체 5만 9천 가구 가운데 17,800가구 3만 9천여 명으로 가구원 1인당 10만 원,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한시 생활 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자는 지난달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11,400여 가구며 1인 가구 기준 40만 원부터 10인 가구 기준 최대 296만 원까지 선불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지원합니다. 경상남도가 이달부터 인공지능이 예측한 농산물 가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농산물 생산조정 빅데이터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 조절과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시스템에선 도매시장 가격 동향과 수급 상황, 농가 경영 분석 정보 등을 한눈에 보기 쉽도록 시각화된 자료로 보여줍니다. 또 주산지별 농업 기상 정보와 병해충 발생 정보 등도 제공합니다. 진주시 능력개발원이 운영하는 58개 교과목 가운데 실습 위주의 교과를 제외한 13개 교과 과정을 오늘 온라인으로 먼저 개강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면서 능력개발원 교육 강사의 생계가 어려워졌고 수강생들의 온라인 교육 개설 수요도 높아져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최근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스타트업 기업인 두텍과 하동화력 1호기에서 4호기의 석탄 하역 장비 개보수 공사와 기자재 공급을 위한 업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스타트업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업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함안군은 군의 전문 원예 수출 농단인 광일 영농조합법인이 함안 수박 1,600통의 홍콩 수출을 선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작년엔 7.2톤 1,600만 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으며 올해는 최소 3억 원 이상의 물량을 수출하기로 계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주시가 남강댐 상류와 남강수계 지방하천의 환경 오염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예방순찰 감시단을 오는 7월 1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된 30명의 환경순찰 감시원들은 3개월 동안 21개 읍면동에 있는 55개 하천에 배치돼 환경 오염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게 됩니다. 경상남도와 경남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성차별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2020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을 엽니다. 우리 사회 젠더 갈등 문제와 해결 방안, 생활 속의 성차별 요소와 성별 고정관념 등 양성평등 관련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UCC와 웹툰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